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네. 요즘 저녁에 구름 되게 예쁘고요. 또 선선한 바람도 불어요. 저녁 얼른 일찍 해 드시고요. 애들 몰고 나가서 한 바퀴 쭉 돌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기분 전환이 됩니다. 나갈 때는 엄청 귀찮아요. 제가 어제 아들의 세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세상 귀찮아요. 막 저녁 준비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미 땀이 났고 다리가 아픈데 근데 또 나가서 운동을 하려면 정말 힘든데요.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막상 나갔다 오면 또 그때만 느낄 수 있는 아주 상쾌한 기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쵸? 데리고 나가면 막 강아지처럼 날뛰잖아요. 그 모습이 좋아서 또 중독된 것처럼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면서 저도 좀 건강해지고 예, 얼굴은 많이 탔습니다. 그치만 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7시에요. 제가 지식 콘서트 패널로 참여하거든요. 관련 내용을 제가 링크를 이따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시간 되시면요.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퀴즈도 하고요. 이게 좋은 이야기들, 상식을 넓힐 수 있는 이야기들 네,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랑 7시에 그럼 또 산책을 못 하는구나. 산책하라고 막 말씀드려 놓고 7시에 라이브를 오세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네. 네. 마침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도저히 못 나가시는 분들은 꼭 7시에 접속하셔서 네,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짜증이 정말 많이 나실 거예요. 그쵸? 네. 저도 물론 똑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상황이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면은 정말, 듣는 내가 너무 짠할 만큼 아이한테 어제 짜증을 내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아이 학교 보내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선생님 영상 보러 들어왔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요. 그 어떤 마음인지 너무 느껴지니까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짠하다. 맞아. 나도 저랬는데. 버럭하고는 이제 그게 너무 미안하고 그렇게까지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또 막 들더라고요. 그랬던 경험 다 있으시죠? 그쵸? 네.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 제가 이만큼 화낼 거 좀 적게 화내고 2번 욱할 거 한 번만 하고 한 번 욱할 거 안 하고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나 요즘 자꾸 마음이 안 다스려지신다라고 하시면요. 이런 방법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임신 확인이죠. 그쵸? 네. 어떠세요? 아마 그 감격, 그 놀라움, 그 감동은 첫 아이 때 더 이제 강하셨을 거예요. 그쵸? 저희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저희 부부는 28살에 결혼을 했고, 굳이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아이를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둘 다 좀 약간, 뭐라 그래야지? 좀 부실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톡 떨어지게 그런 게 없어요. 피임을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예, 결혼한 지 한 3달 만에 아이의 임신을 확인하게 됐어요. 4달인가? 네. 어쨌든 전혀 의도한 적 없고 전혀 임신이 된 줄도 모르고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임신인 걸 알게 됐는데 한 번도 기대하거나 바래거나 하지 않았던 아이가 탁 왔다는 걸 안 순간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처럼 젊은 부부이고 기다리지 않았던 부부들도요,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막 놀라고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오랫동안 아이 기다리셨던 어머님들 계시죠.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단계를 밟아서 마침내 아이의 엄마가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저도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아주 가끔 보고, 또 첫 아이는 쉽게 가졌는데, 낳았는데, 둘째가 너무 안 생겨서 막 둘째 때문에 또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또 시술을 하시느라고 쌍둥이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어쨌든 내가 이 아이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을 때, 그때 감동과 감사함,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요. 짜증이 좀 희한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좀 욱할 게 이렇게까지 욱할 건 아니지. 얘가 그래도 나에게 와준 게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이의 모습을 확인하고 심장 소리를 들었던 날, 그리고 뱃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초음파로 확인했던 그 순간, 이런 것들을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계속 되새겨요. 하루를 지내면서.
예, 이제 뭐 부실해요.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제 성에 차지 않아요. 본인들은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시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과는 맞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 아이가 내게 와준 것만도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첫 초음파 사진 그리고 네, 임신 테스트기를 했을 때 테스트했을 때 그 느낌 그거를 계속 이제 되새기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자주 떠올리는 생각은 뭐냐면요. 가장 기특했던 순간, 가장 고마운 짓을 했던 순간을 막 기억하고 있다가 그 순간을 계속 떠올려요. 저는 이제 둘째 아이가 느리잖아요. 발달이 계속 느렸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려요. 속이 시커멓게 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느린 아이가 두 돌이 돼도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나마도 물리치료를 받아가면서 간신히 이거 발에다가 걸음마 보조 장치를 끼고 그 상태에서 걸음마 연습을 해서 간신히 발목에 힘을 막 잡아주고 만들어주고 교정하고 힘을 주고 하는 물리치료를 받은 결과 두 돌이 됐을 때, 두 돌이 다가왔을 때 아이가 첫 발을 뗐어요. 그때 감동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발을 떼는 모습을 보고 큰아이랑 저랑 막 울었어요, 집에서. 둘째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걸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막 신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 광경에 너무 휘둥그레져가지고 얼마나 바라던 순간이에요. 보통 네, 뭐 보통 아이들 돌 때 걷는 아이들도요, 사실은 이제 한 뭐 6, 7개월 때부터 막 벌써 기대하잖아요. 얘가 이제 걸으려나 싶어서 기대를 하는데, 아, 그 기대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두 돌이 다 되도록 걷지 않던 아이가 한 발을 딱 떼는 순간, 그때 정말 눈물이 줄줄줄 났어요. 저는 너무, 너무 좋아서.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첫째도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자기도 막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디다 또 뭐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남편은 수업 시간이라 전화를 안 받고 저는 휴직 중이라 이제 애들이랑 집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때 그 첫 발을 떼던 그 모습을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는 5학년인데 2학년 문제집도 힘들어 하고요. 네, ABCD도 제대로 쓰지 못해요. 너무 부족하죠.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준에서 보면요. 너무 부족한 아이인데요.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도 아이가 걷는 것만 봐도 너무 예뻐요. 걷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애가 걸어 다니잖아요, 집에서. 막 덩치가 이만해요. 뭐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요.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가요. 뭐 등치가 이렇게 큰 애가 집을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아이를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아이의 걷는 모습을 보고 또 학교 갈 때 이렇게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서 헤어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봐요. 걸어가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걸 너무 바랬었고 그게 저한테 너무 큰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냥 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시계도 제대로 못 읽고 막 2학년인데 막 나눗셈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도 그래 얘 그래도 잘 걷잖아. 얘 이렇게 잘 걷는데 내가 얘가 걷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오랜 시간 바래놓고는 이렇게 잘 걷는 애한테 왜 자꾸 더 큰 욕심을 낼까?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내고 왜 욱욱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발을 뗐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네, 그게 저는 마음을 다스릴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가장 내가 미안하면서 아이한테 고마웠던 순간 있죠. 뭔가 내가 아이한테 빚을 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을 또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언제 이건 저희 큰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큰아이 4학년, 작은아이 3학년 때였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재직 중이어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작은아이가 밤새 장염 때문에 토하고 설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도저히 다음날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저희 둘은 둘 다 오전에 수업이 꽉 차 있어서 둘 중 누구도 수업을 옮기거나 빼거나 뭐 어떻게 뭐 연차 반차 이런 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연차 반차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계속 출근을 하는 그런, 예, 부부가 둘 다 그렇게 출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그날이 유난히 저는 참 미안하면서 고마웠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장염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됐고 얘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 토를 하고 혼자서 설사를 해서 뒤처리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아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예, 큰아이한테 오늘 학교 조금만 늦게 가면 안 될까? 예, 다른 게 아니라 동생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 동생이 토하면 치워줘야 되고 동생이 설사를 하면 또 씻겨줘야 되니까 얘밖에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예, 저희 주변에 친정 시댁이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나가려는 큰애를 안 치고 큰애 담임 선생님께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오늘 학교를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큰애랑 작은애가 남았죠. 그리고 저희는 무거운 걸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전화 한번 못해요. 수업이 계속 막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러고는 간신히 이제 모든 수업을 오전에 몰아서 하고 오후에 남아있던 수업을 바꿔놓고 내일로 옮겨놓고 그러고는 점심도 안 먹고 불이 나게 출발을 해서 왔어요. 출발을 하면서 아이한테 엄마 지금 출발했으니까 저기 동생 두고 얼른 학교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큰애가 또 가더라고요. 전 안 갈 줄 알았더니 뭐 그때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학교를 가는 것도 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안 가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게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가라고 하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또 책가방을 싸가지고 혼자 나갔더라고요. 나가고 저는 이제 그 거의 바톤 터치 하듯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큰아이한테 되게 미안하면서도 그렇게 그냥 무던하게 동생이랑 있어주고 뒤처리 같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돼서 굉장히 어색하게 12시가 다 된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고마웠는데 더 고마웠던 거는 얘가 그날 학교를 마치고 6교시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씩 웃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 학교를 가기 너무 잘했대요. 왜? 네, 치킨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냥 그 뭐 서운했거나 불편했거나 좀 뭐 불만스러운 것도 왜 없었겠어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치킨이 나왔다는 걸로 굉장히 만족을 얻고 굉장히 흡족해서 돌아왔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진 아이의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고맙고 그때 이제 그 생각, 내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그렇게 아픈 아이들을 두고,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잘 지나갔던 그날. 네, 날마다 이랬던 건 결코 아니에요. 네, 속썩인 것도 많고요. 네, 엄청나게 반항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순순히 그렇게 학교에 동생을 돌보고 나서 학교를 가서 치킨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던 그날의 그 고맙고 미안한 감정을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하면서 아이가 어제도 영어 단어를 20개를 외웠는데 기억해서 써보라고 하니까 10개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집중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건성건성했다는 거죠. 확 지를 뻔했죠, 저는. 도대체 이딴 식으로 공부를 했냐라고 말을 할 뻔했지만 그 순간 또 치킨이 나와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던 그 4학년 어린 아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얘가 지금까지 아들로서 나에게 엄마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그런 감동을 주었는데 겨우 영어 단어 개수 때문에 얘한테 화를 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또 한번 다스리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요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요, 저에 대한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모든 엄마들한테는 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저 겨우 3가지 말씀드렸죠? 아마 30가지, 300가지 정도의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 아이를 생각했을 때 너무 짠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순간들 있죠. 어제 아들의 세계 영상에다가 아들 칭찬을 남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네, 우리 어머님들 어디 글짓기 대회 나가셔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칭찬할 게 많은 아이들인데 지금 우리는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든 것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감사함을 좀 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숨 쉬고 있는 것만도 사실은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쵸? 나라는 사람한테 아이로 태어나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그리고 네, 못하는 공부일 망정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을 좀 자꾸 떠올리시면서 엄마가 마음을 다스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니까요
훨씬 낫더라고요. 마음이 다스려지고 아이가 덜 밉고 덜 실망하고 그냥 고마운 거, 네, 고마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산책 안 나가시는 분들은요, 네, 지적 콘서트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